안녕하세요, 안대원입니다. 제 서브 채널, 성인학습 채널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밑에 댓글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올린 거는 내용이 뭐냐, 수능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학습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복습을 드리자면 아무도 더 이상 공부를 강요한 사람이 없어진다.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만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공부를 하는 범위를 자기가 설정할 수밖에 없다. 대학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공부들처럼 누가 하라는 것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랬더니 밑에 댓글을 달아주신 것 중에 학과 선택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 선택의 본질은 두 번째인데, 두 가지를 특히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개인적인 학과 선택의 본질. 두 번째, 사회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본질입니다. 두 번째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사회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것. 심지어 본인이 NPO 같이 그 영리 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순수 학문을 연구한다든가 시민 활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시장성은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장적인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비시장적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장성은 좌우하게 됩니다. 심지어 UN 같은 데 가서 인턴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학과가 그걸 좌우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붙을지 못 붙을지를. UN 인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내고 인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예. 근데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졸업하는 시점에 과연 그 학과가 각광을 받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2005학번인데 2005학번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학과는 경영학과였습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시점, 그러니까 2012년 13년 이 언저리가 되니까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취직을 제대로 한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뭐 시험을 합격을 했다든가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노내로 하고, 경영학과를 나오는 것 말고 아무런 성취가 없는 사람들은 취직하기가 아주 곤란했습니다. 뭐 가끔씩 명문대 다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앞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력으로 어떻게 되는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문대를 졸업을 해서 외국계 은행에 취직을 한다든가 외국계 증권사에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 때부터 어떤 게 생겼냐면, 순진하게 학교에 와가지고 리크루팅 하는 데다가 명함 교환하고 이메일 보내고 연락한다고 해서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희 때부터 어떤 풍조가 들기 시작했냐면은, 최근에 이제는 뭐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죠. 조국 같은 아버지들 모임이 생겨가지고 클라이언트 인턴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회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좋으냐? 회사에서도 어떤 점이 좋으냐? 아버지가 그 회사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있거나 어떤 뒤를 봐주기 때문에 걔한테 월급을 얼마를 줘도 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 회사에다가 수수료를 연간 100억 단위로 쏴주는 집안의 아들이 그 회사의 클라이언트 인턴으로 취직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그냥 얘한테 적당히 연봉을 1억에서 10억 원짜리를 주고 120억짜리 수수료를 계속해서 챙기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득입니까? 120억짜리 수수료를 챙기면서 아들한테 연봉을 1억을 준다? 그러면은 119억이 그 회사한테는 득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얘를 자르지 않는 것만 해도 매출이 119억이 나는데 얼마나 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인턴으로 처음 좋은 인턴을 잡으면 그 다음 인턴도 그게 또 각인 효과가 돼갖고 더 좋은 데 가서 또 인턴을 하고, 한 3군데 4군데 인턴을 하다가 어디 가서 정사원으로 가서 앉더라고요. 그런 풍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풍조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거 다 제끼고 자기 실력으로 취직을 한 사람들은 경영과 친구들 별로 없었어요. 제가 졸업을 할 때쯤 되면 갑자기 이공계 쪽이 갑자기 인기가 많이 불어가지고 전화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자화학, 전기전자화학, 그리고 뭐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예.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은 다들 인공지능 얘기하니까 인공지능 할 수 있는 무슨 학과에 진학을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딱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요, 다 수치화 계량화가 돼서 그 전공이 아닌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게 돼버립니다. 지금 어때요?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는 거, 경영학과 안 가도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다 저기 학원가에서 경영학 강의 하잖아요. 경제학 강의 하고, 그리고 뭐 메가스터디 이런 업체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또 전공 강의를 하잖아요. 굳이 그 학교로 안 가도, 그 학과에 진학하지 않아도 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안 나온 사람과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의 차이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딱 좁아집니다. 바로 좁혀집니다. 그렇게 돼서 굳이 경영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도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실무에 들어가는 게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대가 돼버려서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중전공을 권하잖아요. 다른 전공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할 때 인기 있었던 전공 또는 입학했을 때 비인기였던 전공이 나중에는 갑자기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학교에서도 이중전공, 부전공을 계속 권하잖아요. 저도 뭐 서울대 다닐 때 보면은 농경제사회학부에 부전공으로 온 사람 중에서 국사학과 학생 있었습니다. 국사학과 학생이 경제학부가 아니라 농경제사회학부로 온 경우도 있어요. 응용경제학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얼마든지 다양한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느 학과에 진학할 건지 정한다는 거 하나의 뽑기입니다. 시장성을 생각하고 하면 그러면 어느 걸로 정해야 되냐,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중에 싫어질 수도 있어요. 이 전공을 하면 나는 참 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잘하니까 외국어를 전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한 학기 다니자마자 바로 다른 전공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영과 수업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있고, 들어갈 땐 제가 어학이나 문학에 소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되레 약간 그 계산하고 그리고 비용을 계산하고 매출을 추정하고 이런 쪽에 훨씬 더 기질이 강하다는 걸 알고서 경영학과 수업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학사 편입을 해서 서울대에서는 또 농경제사회학을 하게 됐는데 또 어떻게 된 거냐면 경제학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응용경제학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거라는 걸 알게 되고서부터 가격과 수량 이외의 것으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학사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다 보조금 파티였습니다. 그런 걸 알고 지금은 비농업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첫 취업도 농업 이해 분야에서 했습니다. 비농업 분야에서 농업 경제학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비농업 분야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이 오냐면 1학년, 2학년 끝나고 3학년 말기쯤 되면 더 이상 학교에서 어떤 수업도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공부할지 찾아야 되고 어느 전공을 골라도 결국에는 4학년쯤 되면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타이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다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가능한 한 오래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이유가 대학교에서도 일단 16년이라는 교육과정이 더 이상 어떠한 그 지적인 자유인을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슬슬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가능한 한 4년제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기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생명공학으로 첫 전공을 시작한 사람이 약대 편입을 하게 한다든가 의전원에 가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16년의 교육으로는 하나의 지적인 자유인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전공이나 그냥 점수 맞춰서 가도 다 괜찮아요. 들어가서 후회하는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어도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공부를 하는데 최근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원하는 공부를 바꾸기 위해서 학교를 바꾸거나 전공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뭐 OCW 있습니다. 오픈 코스웨어 들으면 되고 다른 학교 수업도 굳이 그 학교 학생 아니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 전공이나 골라도 되는 겁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졸업하는 시점에서 각광받을 것 같은 분야의 전공을 굳이 진학할 필요도 없고 진학한다 한들 시장성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분야 AI가 뜬다고 해서 AI에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마 지금 2020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이 나올 때쯤 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느 전공을 가진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엑셀 가지고 머신러닝 가능해요. 지금 엑셀 안에 애드인이 생겼고 그리고 나한테 오는 영업 중에 뭐가 있냐면 불과 1년 전에는 사용료가 1억이었던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고 나한테 연락이 오고 있고 난 아직 거기 어사인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쓸 수 있었던 기술들이 다 공짜로 내려옵니다. 아마 지금 남성분이 2020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을 전공을 하고 나올 때쯤 되면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컴퓨터공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통계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 됩니다. 다 엑셀이나 워드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의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내려오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투입하고 어떤 식으로 기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안 되게 이 데이터는 더 이상 넣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정도가 차이가 될 건데 굳이 어느 전공을 가도 다 똑같아질 겁니다. 거의 모든 각 강반의 분야는요, 그거를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드러나서 기술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기술 있는 사람이 특별히 몸값이 높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데 딱 5년씩 걸리는데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5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빠른 속도로 기술 진보가 나와서 심지어는 코딩 못 하시는 분도 머신러닝 가능해지고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도 못 다루시는 분도 RPA 가능한 식으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기술 진보가 되고 있으니까 전공 선택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맞춰서 빨리 학교 진학하세요. 예, 전공 선택 하지 마세요. 그냥 점수 받는 학교 가면 됩니다. 점수 받는 학교에 가서 거기 가서 부전공하고 이중전공 하시면 됩니다. 굳이 원하는 전공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한다거나 다 필요 없어요. 5년 뒤에 내 동영상을 내가 유튜브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또는 유튜브 플랫폼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동영상 다시 볼 텐데 5년 뒤에 이 동영상 봐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했던 말이 하나도 안 틀릴 거예요. 안대웅입니다. 이게 바로 전공 선택의 본질이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내 구독 버튼 누르면 됩니다. 메인 채널 구독하신 분들은 이 서브 채널은 한국어로만 하니까 구독하세요. 안대웅입니다.